제가 2016년 이제 5월달 엔비디아 코리아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AI 쪽 좀 하는 좀 대표로 좀 들어갔고 한 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처음은 실제 그 저희 쪽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숫자거든요.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형편이 없었죠. 아주 적고 그 사람도 좀 부족했고 해서 첫 작업이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좀 뽑는 일.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I에 관련된 일들을 홍보하는 일.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팀과 같이 좀 작업을 좀 하게 되었죠. 엔비디아 코리아 초창기 시절에 네. 대표님이 처음 마주한 현실은 좀 어땠나요? 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엔비디아의 전체 좀 매출의 주요 부분은 게임 쪽이었습니다. 상당히 좀 젠슨 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좀 이번에 한국에 오셨어도 이제 지포스 25주년 행사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한 한국에 대한 고마움, 좀 한국 팀에 대한 고마움.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일은 이제 2016년에 처음 와서 팀을 새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서로 좀 얼라이먼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시키고 AI 컴퍼니다. AI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. 뭐 이런 일들을 좀 한 것이 초창기에 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어떻게 엔비디아 회사가 한국 시장에 안착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그 한국뿐만 아니라요. 그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, 그러니까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, 알렉스 크리자브스키, 일리아 수츠초거 세 분이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알렉스넷 모델로 사실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. 그것을 보면서 젠슨이 It'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. 그건 일생 이때에게 기회다.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직원들을 다 소집하고 우리는 이제 AI 컴퍼니다. 이런 이제 그 선언을 하셨거든요.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 측면에서는 각 리전별로 실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을 좀 많이 좀 찾기 시작했고 서버 측면에서는 DGX1이라는 이제 그 AI 전용 슈퍼컴 있죠.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두 축으로 움직여갖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2016년 그때 당시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경기 해갖고 알파고가 4대1로 이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, 사실은? 그쯤에 제가 이제 좀 들어오게 된 거죠, 5월에. 그때 또 동시에 이제 젠슨이 그 DGX1을 오픈 AI, 그 당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좀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도네이션하고 사인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고 아마 요번에 이제 한국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또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좀 팔기 시작하게 됐죠. 용산에서 직접 영업하고 네, 사실 맞아요. 그런 에피소드가 네네. 있다고 하던데 네네. 실제로 뭐 들으신 거나 막 좀 겪으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? 들었죠. 전임 대표님한테도 이래저래 듣고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사 그를 통해서도 듣기도 했는데 용산에 오셔서 게임용 GPU 팔기 위해서 파트너사 오셔갖고 어떻게 이제 그 좀 GPU와 게임이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좀 구경하시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신 거죠. 사실은 일개 거기 채널들 많이 있거든요. 사실 그 채널들한테 그 엔비디아 GPU를 홍보하면서 그러한 열정이 AI 시대에 똑같이 연결이 돼갖고 지금의 좀 엔비디아가 되지 않았나.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젠슨 형님이 생각보다 좀 입이 거칠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다이렉트 포워드해서 직설적으로 하시는 좀 부분이 있고 이분이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. 미팅 만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본인한테 좀 만족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화를 내시고 해서 F로 시작하거나 뭐 M으로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 행간에는 그분이 갖고 계신 열정이 있다는 거 하고요. 보통 시에는 많이 들으세요. 이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면 listen to me. 좀 들어라. understand. 그 다음에 설명을 해라.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커뮤니케이션 잘못되면 그러면 listen to me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. 사실은 그 바탕에서만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큰 적은 없어요. 근데 사실 그런 걸 모르고 계속 그냥 자기 기준대로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좀 화를 내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하죠. 일단은 경청을 해야 된다. 정말로 상대방을 들어야 된다. 근데 듣지 않고 이제 본인 얘기만 그 기준대로 막 하면 하다가 화를 버럭 내시죠. 사실은. 네,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
고만고만하고 증지시키고 뭐 이런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. 초창기에는 이제 주가가 막 반토막 나기도 하고 네네네.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당시 회사 분위기랑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. 제가 이제 들어올 당시 이제 2016년에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한 0.9불 이 정도 됐을 거예요. 아니 그 시기가 사실 이제 DGX1이란 AI 전용 슈퍼컴 나오고 그 알파고 이세돌 그것 때문에 붐도 좀 일어나고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제 그때 그 게임용 GPU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? 이거에 대한 열풍이 있었어요.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간 거죠. 그런데 이제 2018년 말쯤에 재고가 많아진 거예요. 암호화폐에 대한 좀 한계치가 좀 오게 되면서 사실은 실제 주가가 반토막이란 거예요, 그때. 어떻게 해요? 그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. 그래서 우리가 한 2분기인가 제품 안 만들겠다. 그래서 선언하니까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참 대단한 게요. 반토막 나고 한 6개월 후에 다시 생산할 때 그대로 회복이 됐어요. 2배가.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참 리더십이라는 것은 의사결정, 불확실성이나 그런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좀 또 얻게 되고 젠슨의 그런 좀 그 의사결정이 있죠.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켓에는 투명성이라고 할까? 정직성이라고 할까? 이런 것들을 좀 알려지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2018년 말에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신 젠슨의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? 보통 그러면 직원들 많이 좀 또 레이오프 시키거든요. 안 했습니다. 대신 이제 오퍼레이션 경비나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이어링을 좀 프리징 시키겠다. 이런 메시지를 좀 한 거죠, 사실은. 두 번째가 이제 2022년, 이때는 이제 세 개가 있었어요.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,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었어요.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. 한 200, 그때 제가 기억하기 250불 정도 그때 했던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. 메시지 똑같습니다. 레이오프 없다. 대신 이런 상황이니까 하이어링 좀 프리징 시키고,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경비 좀 줄이자.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2020 말에는 이제 챗GPT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주가가 다시 원복이 되고요.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이퍼 극선을 좀 그리면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, 사실은.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들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사람을 먼저 정리시키고, 그래서 안정화시킨 다음에,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엔비디아의 컬처 자체, 특별히 젠슨 황 회장님의 컬처는 사람을 자르는 그거보다는 실제로 고통을 같이 겪고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상황을 이겨내자. 그 엔비디아 컬처 중에 하나가 노원 루즈 언론. 어느 누구도 혼자 실패하지 않는다. 어느 프로젝트는 잘 되고 어느 프로젝트는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, 사실은. 근데 안 된 프로젝트도 그 사람 한 사람의 뻘탄이다.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팀이다. 이런 측면에서 사실 격려를 해주고 하고 있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젠슨이 6G 쪽 노키아하고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. 사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통신 쪽에 이제 에어리얼이라고 하거든요.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잘 된 것 같진 않아요, 사실은. 그런데도 그 팀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팀을 좀 이끌었어요, 사실은. 그런 게 사람을 보통 안 되면 그냥 정리하잖아요. 엔비디아는 그렇게 안 하고 대신 더 분발하게끔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. 그래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엔비디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직장인들이나 경영인들이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제 사람을 존귀하다고 생각할까?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사실 좀 알거든요, 사실은. 저는 지금 엔비디아 직원이 아마 36,000명 좀 더 됐을 거예요. 제가 들어갈 때 한 18,000명, 한 2배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인원으로,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 명 될 거요. 애플이 한 18만 명, 뭐 인텔이 한 1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회사 비교해도 꽤 작잖아요. 어떻게 지금 마켓에서 캡이 1등이 될 수가 있는 이 인원 갖고 질문이잖아요, 사실은. 그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좀 젠슨 왕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이제 레이업 뽑고 대신 그 사람이 성능이 안 난다. 엄청나게 저거래요. 푸시랍니다. 개발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 컬처 중에 하나가 크래프트십이거든요. 장인 정신에 대한. 한국에서도 제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 자발적으로 나간 분을 제외하고는 그게 없었습니다, 사실은. 네.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, 그냥 뭐 평범한 직장인 그런 분들하고, 이 사람은 진짜 일 잘한다. 네. 이 사람 뭐 세계적인 인재까지도 가능한 네, 사람이다. 라고 느낀 이 차이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꿈이라고 봅니다. 꿈을 갖고, 젠슨도 전 가슴에 들어가서 그거 보지 못했지만, 꿈을 갖고요. 그 꿈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
젠슨의 특성을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특성은 성실하세요. 그 대학에서 그 전기공학 전공하셨고, 그 다음에 AMD에서 일하셨고, 그 LSI로 지금가요? 거기서 일하시면서 본인이 잘하시는 걸 분명히 알아. 근데 이걸 갖고 비즈니스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성공한 걸 알아. 그런 꿈을 가졌어. 그래서 1993년도에 그 그래픽 그 회사를 좀 만들 때도 PC붐이 일어났잖아요. 그래서 그래픽 전용 PC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돈이 되겠다.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거죠, 사실. 그래서, 와, 이 시장이 그때 이제 3억 불인가 이 정도, 300밀리언 정도 됐어요. 직원들한테 정말 시장 크다. 우리 시장에서 넘버원이 돼갖고 우리 모두 좀 부자가 되자. 이런 이제 사실은 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? 꿈, 비전을 가진 거거든요. 예.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엑스큐션을 하잖아요. 구체적으로. 정말로 집중을 하죠. 집중을 하면서 할 수 있었죠.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쿠다라는 게 이제 젠슨이 얘기하실 때 이제 그 엔비디아의 트레저라고 보물이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.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. 1999년도에 GPGPU라고 GPU를 게임용 GPU로만 쓰다가 이걸 왜 게임용으로만 쓰지? 이걸 범용으로 쓰면 어떨까? 그거를 효과적으로 좀 쓰게 하려니 뭐가 필요해요? 그러니까 GPU를 좀 그 프로그램적으로 좀 액세스하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만드는 게 그 쿠다라는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거든요. 그러니까 매년 그게 증가되고 있고, 현재는 뭐 한 600만 이상 다운로드 받고, 뭐 경쟁사보다 한 뭐 1200만 배인가 더 많고,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한 4000개나 되고. 근데 2006년에 그걸 만들었거든요. 투자자들이 지금 뭐야, 게임용 GPU 파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데 왜 그걸 해? 근데 우직하게 그에 집중했어요. 근데 그게 2012년 알렉스넷 모델이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할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거든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꿈이라고 할까,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,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좀 알렉스넷 그걸 보면서 있어, 원서, 라이프타임 오퍼추니티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AI 집중할 수 있는 거. 결국 그러한 집중력과 집행력, 요거 두 개가 좀 합쳐져 갖고 지금 오늘날에 좀 엔비디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AI 시대로 바뀌어갈 때 가장 위험한 이 개인의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복지부동, 내 복지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,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그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분야에 의해서 그분이 대체가 되겠죠. 일컬어 우리 뭐 영어로 이제 어질리티라고 하잖아요. 그 엔비디아도 맨 처음에 칩 컴퍼니도 됐다가요.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DGX1이 나오면서 그 시스템 컴퍼니에 대한 대가. 2020년 이제 제네NA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레벨의 가속 컴퓨팅을 해주는 회사. 그 다음에 2025년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에서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또 트레이닝도 해주고 서비스를 해줘. 이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라고 또 젠슨 회장께서 얘기하셨잖아요. 그 변신이거든요. 변하지 않으면 썸바디가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든요. 그건 내가 먼저 변화해야죠. 그래서 엔비디아 매 5년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까? 93년에 처음 만들었어. 99년에 GPGPU를 만들었어. 2006년에 쿠다라는 실제 GPU를 잘 쓰게끔 하는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만 2012년에 알렉스는 나왔어. 2018년에 RTX라고 실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잘해줄 수 있는 그게 나왔어. 2022년에 옴니버스가 이거 뭐 정신 못 차리게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이게 젠슨의 생각이신 거죠, 사실은. 혁신 안 하면 우리가 혁신 당한다는 거. 그 2017년만 하더라도 경쟁사 있지 않습니까? 아이사, 인텔이죠. 시총이 한 15배 차이 났거든요.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한 35배 차이 날 거요.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뭐냐? 저는 리더십인데 그게 변화의 변신, 이노베이션이에요, 사실은. 리더십 앤 이노베이션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, 네. 아니면 좀 성공한 사람들, 네, 네.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? 저보다는 이제 우리 젠슨 회장님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렸대요. 이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뭘까? 그게 에뮬레이션 과정이거든요. 근데 그 모험이에요. 근데 그게 성공한 거야. 그 다음에 쿠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성공한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넷 나오면서 원스 이너 라이프타임 오퍼추니티에서 집중을 했으니 된 거야. 이게 결국은 리더는 진짜 하나에 딱 그 냄새를 맡으면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좌나 우나 돌아보지 말고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런 촉이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딱 집중해서 딱 의사결정하고 밀어붙이잖아요, 사실은. 예. 대신 거기에 성실성. 우리 젠슨이 뭐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워라벨 얘기하셨거든요.
워라벨이 어떻게 됩니까? 자기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 생각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하고 출근할 때 일 생각하고 직원들과 어쨌든 미팅하면서 일 생각하고 퇴근할 때 일 생각하고 주무시기 전에 또 일 생각한다. 지금 무슨 워라벨이야. 그럼 이제 행복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. 일이라는 게 항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. 행복하진 않다. 근데 사실은 워라벨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틀리다.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.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집중하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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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에 실제로 성실하게 엑스큐션 하는 거.